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엉망이죠. 사실 엉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편 적이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니 규제만 해봤지 정책을 제대로 펴는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규제도 정책이다?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규제도 정책이랍니다. 규제도 정책은 정책이죠. 정책이죠. 그러나 규제를 계속 24번 뭐 25번 앞으로도 규제를 할 것 같은데 해본들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아파트 값은요. 이게 서울이 폭등하다가 지방으로 돌고 또 돌아서 서울로 다시 왔어요. 서울로. 그 정도예요. 지난주 아파트 값을 보면요. 전국이 0.29입니다. 0.29면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지금 최대 상승률입니다. 2012년 5월에 이런 통계를 처음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0.29면 전국의 아파트가 최대 상승했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폭등이란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게요. 그만큼 아파트는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제가 서울 회군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로 왔다. 이게 서울 회군이거든요. 보시면 서울 강남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0.09%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0.09%. 진짜 많이 올라가죠. 서울 전체가 0.05% 올라가는데 강남 4구는 0.09%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2배가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0.1% 올랐습니다. 서울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초구는 0.09, 강남구는 0.08, 강동구는 0.07, 강남 4구 모두 서울 평균치 0.05를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송파구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요. 가락동이나 잠실동이나 방해동에 재건축 요소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위례 신도시 너무 더 올랐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서초구가 많이 오른 이유는 방배동이나 서초동이나 우면동이 상대적으로 중저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오른 거예요. 서울 전체적으로도요. 마포구가 0.08, 광진구도 0.07 다 올랐어. 다 올랐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공급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문제는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변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전셋값이요. 지금 한겨울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인데 서울 전셋값 보세요. 0.14입니다. 0.14. 한겨울에 전셋값이 0.14 올라간다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0.30이에요. 이 정도 전셋값이 올라간다. 한겨울이 되면 내년 3월이 돼 입학 시즌이 되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권에도 0.23이 0.23 별로 안 떨어져요. 동남권도 강남 4구도 0.18이에요. 별로 안 떨어져요.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지방은 오히려 오릅니다. 0.36에서 0.37로. 심지어 세종은 수도권 이전이라는 그것 때문인데 난리가 났어요. 1.96까지 또 올랐어요. 아마 전국에서 세종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요. 야, 진짜 엄청난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오르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지방도 이렇게 오르고 대도시 다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문제는 새롭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될지 저는 임명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문제가 있든 어쨌든 그냥 장관을 임명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더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더한 사람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보다가 더한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부동산이 달라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공공자가주택을 늘리겠다. 안 간다니까. 아니 임대거지 빌라거지 이런 말이 학교에서 횡행하는데 어느 누가 있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아이 놓고 살겠습니까? 그게 영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변창흠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집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지급하는 그런 식 말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중에 팔 때 국가한테 팔아야 되니까 시세 차익이 없어요. 어느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없는데. 부동산은 뭐예요? 아, 내가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올랐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책의 대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또 올라간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거품이 꺼지기만 바라고 있는데 세금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전혀 색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6월에 종부세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는데 두려운 거는 거품이 꺼지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면 우리 경제 전체에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일본이 1990년대에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는 게 바로 그 영향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장기 불황이 올까 참 두렵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